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은은한 가로등 불빛 아래 차가운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다. 이은재와 정유진 부부는 5살 난 딸 수아와 함께 이곳으로 이사 온 지 이제 겨우 2달이 되었다. 새 집, 새 시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아가 그토록 바라던 강아지 몽이와 함께였다. 몽이는 하얀 털이 복슬복슬한 말티즈였고 처음부터 수아를 유독 따랐다. 낮에는 수아 곁을 졸졸 따라다니며 꼬리를 흔들고 밤이 되면 수아 침대 옆에 조용히 누워 그녀가 잠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은 정확히 이사 온 지 28일째 되는 밤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수아가 잠들기 직전 몽이는 그녀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유 없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눈은 어둠 속에서 번뜩였고 귀는 뒤로 젖혀져 있었다. 몽이야? 왜 그래? 수아가 잠결에 웅얼거렸다. 그 순간 몽이는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조용히 침대 아래로 몸을 숨겼다. 은재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소리를 듣고 방으로 왔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단지 몽이가 낯설게 구는 듯 방 모서리를 계속 응시하고 있었을 뿐. 유진아, 몽이가 요즘 이상해. 은재가 말했다. 밤마다 으르렁거려. 특히 수아 방에서.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병원에 데려가 보자. 다음 날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해본 결과 몽이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건강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몽이의 이상 행동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매일 밤 2시 33분 어김없이 몽이는 수아방의 같은 지점을 향해 낮게 그리고 길게 으르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유진은 몽이가 귀신을 보는 것 같다는 농담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농담은 공포로 변했다. 수아 역시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자주 잠에서 깨어 울곤 했다. 엄마, 침대 밑에 누가 있어요? 수아는 어느 날 아침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검은 그림자였어요. 몽이가 나를 지켜줬어요. 그날 밤 은재는 몽이 옆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수아가 잠들고 밤 2시 33분이 가까워질 때쯤 몽이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아래를 향해 짖기 시작했다. 화면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몽이의 행동은 점점 격렬해졌다. 낮은 으르렁거림은 날카로운 짖음으로 바뀌었고 몽이는 결국 침대 밑으로 몸을 던졌다. 그 순간 화면이 잠깐 흔들리며 찌직하는 소리와 함께 끊겼다. 은재야, 카메라가 꺼졌어.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재는 서둘러 수아 방으로 달려갔다. 수아는 아직 자고 있었지만 몽이는 침대 밑에서 나오지 않았다. 손전등을 켜고 바닥을 비추자 그곳엔 몽이가 아닌 이상한 무늬가 새겨진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지? 상자에는 이름 모를 문양들과 함께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흔적이 있었고 가장자리는 검게 그을려 있었다. 상자를 꺼내는 순간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졌다. 유진은 소름이 돋은 팔을 감싸 안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날 밤 수아는 처음으로 말을 하지 않고 깨어났다. 그녀의 눈은 멍하니 창밖을 응시했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엄마, 다시 왔어요. 침대 밑에서. 다음 날 아침, 가족은 아무 일 없던 듯 하루를 시작했다. 수아는 평소처럼 몽이와 아침 인사를 나누었지만 몽이는 어딘지 모르게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수아를 바라보았다. 꼬리를 흔드는 대신 온몸을 굳히고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몽이야, 나야, 수아야. 수아가 부드럽게 다가가자 몽이는 간신히 꼬리를 한번 흔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유진은 걱정이 되어 몽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갔다. 수의사는 몽이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폈지만 애기산 이상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건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닐까요? 강아지도 새로운 집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수의사의 말에 유진은 잠시 안심했지만 마음 한편의 찝찝함은 가시지 않았다. 밤이 되자 몽이는 또다시 수아방 앞에서 경계를 풀지 않았다. 침대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한동안 고요히 방 안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몽이야, 또 왜 그래? 이번엔 은재도 이상함을 느껴 문틈으로 방 안을 살폈다. 수아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방 안에는 이상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은재의 눈길이 천장 모서리에 머무는 순간 그는 소름이 끼쳤다. 천장 한 구석에 작은 검은 얼룩이 번져 있었다. 전에는 없던 얼룩이었다.
마치 물이 스며든 듯한 모양이지만 그 안에서 어렴풋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유진아, 이거 봐봐. 유진이 방으로 달려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도 얼굴이 굳어졌다. 물이 센 걸까? 근데 왜 저렇게? 그 순간 몽이는 더 격렬하게 으르렁거리고 짖기 시작했다. 침대 위에 있던 수아는 그 소리에 깨어났다. 엄마, 무서워. 수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부모 품에 안겼다.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유진이 아이를 다독이며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도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날 밤 부부는 방 안에서 번갈아가며 수아 옆을 지켰다. 몽이는 천장 모서리를 응시한 채 새벽이 될 때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천장의 얼룩은 더 짙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손톱 자국처럼 보이는 얇은 긁힌 자국들이 생겨나 있었다. 이거 그냥 물 얼룩이 아니야. 은재가 낮게 말했다. 누가 저기에서 긁은 걸까? 유진은 목소리를 낮추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부부 모두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던 더 깊은 불안을 서로의 눈에서 읽을 수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몽이가 낑낑거리며 벽 모서리를 향해 뭔가를 찢었다. 그리고 잊고 방 안에 있던 탁자 위에서 작은 노란색 인형이 툭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그 인형은 이미 어젯밤에 장롱 안 깊숙이 넣어둔 것이었다. 유진아, 이거 좀 봐봐. 천장에 이상한 얼룩이 생겼어. 은재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불안이 서려 있었다. 유진이 방으로 들어와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거, 언제 생긴 거야? 우리 이사 올 때 분명 깨끗했는데. 며칠 전부터 조금씩 번지더니 오늘 유난히 더 커진 것 같아. 몽이는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얼룩을 향해 몸을 낮추고 으르렁대는 소리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수아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차가운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수아야. 유진이 아이의 뺨을 쓰다듬었지만 수아는 깊은 악몽 속에 갇힌 듯 인상을 찌푸릴 뿐이었다. 저 얼룩 그냥 곰팡이 아니야. 은재가 단호하게 말했다. 밤마다 커져. 그리고 수아 꿈속에서 뭔가 있는 것 같아. 부부는 얼룩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은재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천장 가까이 올라갔다. 이상하게도 얼룩에서는 싸늘한 냉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듯한 비릿한 냄새. 단순한 습기나 곰팡이가 아니었다. 유진아, 냄새 맡아봐. 썩은 냄새야. 무슨...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얼룩 속에서 미세하게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속삭임 같았다.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은재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급히 의자에서 내려왔다. 들었어? 방금 소리. 나도 들었어. 대체 이게 뭐야? 그 순간 몽이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눈이 충혈된 채로 천장 얼룩을 향해 짖으며 날카롭게 발톱으로 바닥을 긁었다. 수아는 꿈속에서 무언가와 싸우는 듯 이리저리 뒤척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가지마, 가지마, 거기 가지마. 유진은 수아를 안아 올렸다. 은재야, 우리 이 집 뭔가 이상해. 진짜 이상해. 그날 밤 부부는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이 집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려는 데스박한 시도였다. 주소를 검색하자 놀라운 결과가 튀어나왔다. 몇 년 전 바로 이 집에서 실종된 소녀의 기사가 있었다. 사진 속 소녀는 놀랍게도 수아와 또래였고 똑같이 긴 머리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게 이럴 수가. 더 충격적인 건 그 소녀가 실종된 날짜가 바로 오늘과 같은 날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실종 전 소녀가 천장 속에 무언가가 있다고 부모에게 자주 말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숨이 턱 막히는 공포가 부부를 휘감았다. 몽이는 여전히 천장을 향해 짖고 있었고 천장 얼룩은 그 순간 다시금 꿈틀거렸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빠져나오려는 것처럼. 아, 도와줘. 나와줘. 은재와 유진의 눈이 서로를 향했다. 두 사람 모두 직감했다. 이 집엔 무언가 있다. 단순한 이상 행동이 아니다. 몽이는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큰, 더 깊은 공포의 진실을. 은재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섰다. 방금 분명히 들었다. 귀를 의심할 수 없는 속삭임. 들어오지 마. 제발. 유진도 소리를 들었는지 얼굴이 새하얘졌다. 은재야, 방금 들었어? 목소리. 맞지? 은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자에서 내려오며 몽이를 힐끗 바라보았다. 몽이는 이제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고 으르렁거림은 더욱 격렬해졌다.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몰아내려는 듯한 울부짖음이었다.
이건 그냥 곰팡이 문제가 아니야.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 집에 뭔가 있어. 그날 밤 부부는 수아방에서 번갈아 가며 밤새 지키기로 했다. 몽이는 침대 아래를 떠나지 않고 경계하는 자세를 유지했다. 시간이 새벽으로 접어들 무렵 수아가 갑자기 잠꼬대를 시작했다. 안 돼. 들어오지 마. 거기 있지 마. 무서워. 유진은 깜짝 놀라 수아의 손을 잡았다. 수아야, 꿈꾸는 거야?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수아는 깨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잠에 빠진 듯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방 안의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꺼져버렸다. 동시에 창문이 스스로 덜컹거리며 흔들렸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휘날리고 그 속에서 기괴한 그림자가 언뜻 비쳤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은재가 소리쳤다. 몽이는 발톱으로 바닥을 긁으며 더욱 사납게 짖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분명한 목소리로. 이미 안에 있어.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이 멎을 듯했다. 그 목소리는 천장 얼룩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수아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유진이 수아를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수아야, 눈 좀 떠봐, 제발! 하지만 수아는 차가운 땀에 젖은 얼굴로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이상했다. 마치 수아가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듯했다. 은재야, 우리 이 집 뭔가 이상해. 진짜 이상해.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니, 그 이상이야. 은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몽이가 매일 밤 경고했던 이유, 이 집에 뭔가 들어와 있어. 그 순간 문득 은재의 눈에 수아의 손등에 작은 자국이 보였다. 네 개의 선명한 긁힌 자국. 사람 손톱이 아니라 마치 날카로운 동물 톱에 긁힌 듯한 상처였다. 수아야, 이건 뭐야? 은재가 외쳤다. 그러자 수아가 처음으로 눈을 떴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낯설고 깊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수아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분명히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너희도 곧 알게 될 거야.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숨을 쉴 때마다 흰 입김이 나왔고 창문이 벌컥 열리며 얼음 같은 바람이 밀려들었다. 몽이는 필사적으로 지저댔지만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이미 늦었어. 그 순간 몽이가 갑자기 침대 아래로 몸을 날렸다. 짖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리며 마치 무언가를 쫓아내려는 듯 했다. 동시에 수아가 몸을 심하게 뒤척이며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가지 마! 거기 있지 마! 유진과 은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진은 서둘러 손전등을 켜고 침대 아래를 비췄다. 그런데 거기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 침대 밑 깊숙한 곳에 누군가 남긴 듯한 오래된 노트가 있었다. 먼지와 거미줄이 뒤덮인 노트였다. 은재는 조심스럽게 그 노트를 꺼냈다. 표지는 낡아서 제목조차 알아볼 수 없었지만 펼치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섬뜩함이 밀려왔다. 기록, 검은 방문에 대하여. 첫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집에는 문이 하나 더 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문. 밤이 되면 그 문이 열린다. 그리고 검은 것들이 나온다. 만약 강아지가 으르렁거린다면 그 문이 열린 것이다. 은재는 숨을 삼켰다. 유진 역시 얼굴이 굳어졌다. 이 노트, 우리 집에 있던 거야? 우린 본 적도 없었는데. 이 집에 원래 살던 사람이 남긴 걸 수도 있어. 은재가 노트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다음 장에는 손으로 그린 도면이 있었다. 그 도면은 그들의 집 구조와 똑같았다. 그런데 이건 뭐지? 유진이 도면을 가리켰다. 도면 한쪽 구석하 수화방 옆 벽 뒤에 숨겨진 작은 공간이 표시되어 있었다. 실제로는 없는 방이었다. 우리 집에 비밀 공간이 있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장난일 리 없어. 은재가 이를 악물었다. 수아가 위험해. 그때였다. 몽이가 침대 밑에서 다시 한번 날카롭게 짖었다. 그리고 수아가 꿈속에서 더 큰 비명을 질렀다. 저 문이 열리고 있어. 검은 것들이 나오는 거야. 유진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부부는 바로 도면에 표시된 위치로 달려갔다. 벽을 두드리자 믿기지 않게도 속이 텅 빈 울림이 들렸다. 이 안에 뭔가 있어. 은재는 도구함을 가져와 벽을 뜯기 시작했다. 벽이 부서지는 순간 싸늘한 공기와 함께 시커먼 어둠이 스멀스멀 새어나왔다. 그 안에는 좁고 어두운 공간이 숨겨져 있었고 그 안 벽면에는 기괴한 무늬들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경고라도 남기려 한 듯했다. 그러나 그 벽 한가운데에 있는 것은 예상조차 못했다. 낡고 찢어진 커튼 뒤로 두 번째 문이 있었다. 도면에 적힌 그 문.
검은 얼룩과 비슷한 소름 끼치는 문양들이 문 위를 덮고 있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찬 바람이 새어나왔다. 이걸 열면 안 돼. 유진이 속삭였다. 하지만 은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열리고 있어. 우리가 뭔지 알아야 수아를 지킬 수 있어. 바로 그때였다. 문이 손잡이가 스르륵 돌아가기 시작했다. 부부는 숨을 죽이고 문을 노려보았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싸늘한 어둠 속에서 무언가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유진과 은재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손에 쥔 노트가 차갑게 식어 손끝이 저릴 정도였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요동쳤다. 도면에 그려진 숨겨진 공간이 그들의 집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지만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지금 찾아보자. 은재가 결심한 듯 말했다. 손전등을 들고 수아의 방 벽을 천천히 두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벽의 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분명히 그 뒤에는 빈 공간이 있었다. 여기야. 유진이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은재는 도구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벽지를 걷어내고 석고를 부수기 시작했다. 먼지가 날리고 벽 너머의 어둠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몇 분이 지나자 그들은 숨겨진 문 하나를 발견했다. 문은 낡았지만 묘하게도 윤기가 돌며 마치 최근까지도 사용된 듯한 느낌이었다. 문고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금속성의 한기가 손끝을 스쳤다. 몽이가 갑자기 심하게 지저댔다. 평소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마치 가지마 하고 외치는 듯한 소리였다. 꼬리를 바짝 세우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에 유진은 다시 한번 머뭇거렸다. 우리 정말 이걸 열어야 할까? 하지만 은재는 결심이 굳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수아가 위험할지도 몰라.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예상보다 훨씬 깊은 통로가 있었다. 악취가 코를 찔렀고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이 안에 갇혀 있던 것처럼. 통로를 따라가며 벽을 비추자 오래된 사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유진의 손에 들어왔다. 이건 우리 집 사진이야. 그런데 사진 속 거실 한가운데 낯사람이 서 있었다. 흐릿하게 번진 얼굴, 검은 실루엣. 그의 발밑에는 몽이처럼 생긴 강아지가 있었고 똑같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설마 이건 예전 집주인? 그때 어둠 속에서 또렷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아가, 돌아가. 지금 아니면 늦어. 유진과 은재는 숨이 멎을 듯했지만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 순간 통로 끝에 또 하나의 문이 보였다. 그런데 그 문 위에는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다. 은빛으로 흐릿하게 반사되는 글자들. 열면 벗어날 수 없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소름 돋는 기운이 등을 타고 내려왔다. 은재야.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하지만 이미 선택지는 사라진 듯했다. 뒤편에서 들리던 길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통로 입구가 사라지고 있었다. 유일한 길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 가자. 끝을 보자. 두 사람은 결연히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과 은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 문이 처음으로 열리는 순간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평범한 방이 나타났다. 작은 공간 안에는 먼지 쌓인 책장과 오래된 소파가 있었다. 벽 한쪽에는 유리로 된 그림 액자가 걸려 있었고 그 안에는 가족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아무리 보아도 이 방은 특별하거나 불길한 곳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럼 이건 뭐지? 유진은 머리를 기울이며 방을 한 번 더 살폈다.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그게 아닌 것 같아. 은재는 침대 옆 작은 책상을 발견하고 그곳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고 그 속에는 흐릿하게 써진 글들이 있었다. 은재는 조심스럽게 그 일기장을 펼쳤다. 여기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1985년 내가 처음으로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 밤마다 강아지가 내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지. 나는 그저 강아지가 무언가에 반응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졌어. 어느 날 내가 밤에 일어나서 강아지의 목소리를 따라갔을 때 이 방의 문을 발견했다. 은재는 눈을 크게 떴다. 이 방이 바로 그 방이야. 유진이 속삭였다. 우리 집에 숨겨진 방이었던 거지.
그들은 계속해서 일기장을 읽어나갔다. 이 집에는 내가 모르는 과거의 비밀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 비밀을 파헤치려 했지만 강아지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 같아. 그 후로도 계속해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지. 이 방을 찾을 때마다 강아지는 더 이상 나를 보호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을 다시 열 때가 된 거야.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문을 열면 진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 진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아직 모르겠다. 유진과 은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지금 일기장에서 읽은 내용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점점 더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문을 열면서 그들은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다. 이제 이 방에서 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셋, 은재는 일기장을 책상 위에 두고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그리고 이 방이 우리에게 남긴 경고를 잊지 말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지. 수아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 그들은 방을 나서며 문을 다시 닫았다. 그 순간 강아지 몽이가 그들을 따라 나왔다. 몽이의 눈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고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아지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어. 유진이 말했다. 은재는 잠시 멈추어 서서 몽이에게 다가갔다. 너도 이제 안전할 거야, 몽이. 우린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은 질문은 많았다. 숨겨진 방에서 발견된 일기장과 그 안의 경고, 그리고 몽이의 이상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 그들은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진과 은재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거실에 앉았다. 몽이는 그들 옆에서 여전히 불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들의 주의는 이미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일기장에서 읽은 내용과 그들의 발견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무엇이 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었을까? 왜 강아지는 밤마다 수아에게 으르렁거렸을까?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걸까? 유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몽이가 우리에게 경고를 보냈던 건 분명해. 그런데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은재는 일기장에서 나온 힌트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강아지가 경고했다. 그 말은 단순히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야 할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뜻이었다. 아마 그 일기장이 말하는 진실은 우리 상상 이상일 수도 있어. 은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밝혀야 해.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이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로 이어지지 않는 느낌이었다. 수아가 이상하게 느껴졌고 몽이도 계속해서 수상한 행동을 했었다. 그저 강아지의 본능적인 경고라고 넘기기엔 너무 이상했다. 그때 유진은 갑자기 생각났다. 맞다! 이 집의 이전 주인에 대해 기억이 나.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 이 집은 그들의 고향이 아니었고 그들은 여기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때문에 떠났다고 했었지. 그럼 그들이 떠난 이유는? 은재는 말을 이어갔다. 이 집에 무언가가 있다는 뜻일까?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아니, 그건 아니야. 그들은 단순히 이상한 일들을 겪은 후 그냥 떠난 거였어. 하지만 그때 난 그들의 말이 그냥 귀찮은 얘기 같다고 생각했지. 지금 와서 보니 그들이 말한 것들이 모두 사실일지도 몰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집안을 돌아다니며 과거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거실을 지나 주방, 그리고 다락방까지. 그러나 모든 곳은 예상대로 평범해 보였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수아의 방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은재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말했다. 수아의 방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아. 거기서 뭔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방 안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이번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장난감들, 책들 사이에 무엇인가 눈에 띄지 않게 놓여 있었다. 은재가 그것을 집어들자 그것은 작은 반짝이는 금속 조각이었다. 이건 뭐지? 은재가 그것을 유진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그것은 오래된 열쇠였다. 그 열쇠는 분명히 이 집의 다른 곳에 있는 잠겨있는 문이나 상자에 맞는 것이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한 후 다시 일기장을 꺼내들었다. 이 열쇠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찾아야 할 또 다른 단서를 의미하는 걸까? 두 사람은 그 열쇠를 손에 쥐고 집안을 다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어딘가에 또 다른 숨겨진 문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때 몽이가 갑자기 문 밖에서 짖기 시작했다. 이상한 짖는 소리였다. 평소의 몽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몽이를 따라갔고 몽이가 서 있는 곳에 다다랐다. 바로 집 뒤쪽에 작은 창고였다. 이곳인가? 유진이 속으로 생각하며 창고의 문을 열었다. 창고 안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유진은 손전등을 꺼내 비추었다. 그리고 그 순간 창고 안에서 무엇인가가 반짝이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이건 은재가 숨을 멈추며 말했다. 이건 우리가 찾아야 할 그 방의 열쇠일지도 몰라. 유진은 열쇠를 손에 쥐고 창고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그들이 찾고 있던 마지막 단서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으며 유진과 은재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의 발밑에서 무엇인가 금속적인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은 손전등을 비추며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창고 안은 오래된 가구들과 상자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유진은 그들 사이 숨겨진 물건이 있을 거라 확신했다. 이곳은 은재는 무언가가 박혀 있는 벽을 손으로 더듬으며 말했다. 이 벽이 이상해. 마치 누군가가 숨기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벽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금속으로 된 작은 판이 벽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것이 다른 부분들과 달리 살짝 튀어나와 있었다. 유진은 그 판을 눌러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판이 열리면서 벽 속에 숨겨진 작은 문이 드러났다. 여기야. 이 문이 우리가 찾아야 할 거야. 유진은 급히 문을 열었고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문 뒤에는 좁고 어두운 통로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곳이 바로 그곳일까? 은재는 유진에게 물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면 이 통로 끝에 있을 거야. 유진은 믿음을 가지고 말했다. 두 사람은 통로 안으로 들어가며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몇 분간의 침묵 후 그들은 결국 좁은 통로의 끝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었다. 그 문을 열자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방 안은 오래된 책들과 서류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중 일부는 낡은 서류철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벽 한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이었다. 그 사진 속에는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은 바로 은재의 어머니였다. 이건 은재는 숨을 헐떡이며 사진을 손으로 가리켰다. 이 사람이 내 어머니야. 하지만 왜 이곳에? 유진은 침착하게 사진을 살펴보았다. 그들 중 몇 명은 오랫동안 이 집에 살았던 듯 보였고 이 집에 대한 뭔가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들 중 한 명은 은재의 어머니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유진의 아버지였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엮여 있었던 거야?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너의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이 집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은재는 서랍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함께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또 다른 일기장이 있었다. 이건 은재는 일기장을 펼쳤다. 내 어머니가 쓴 일기장이야. 아마 이 집에 대한 진실을 다 알게 될지도 몰라. 그들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 이 집의 주인들이 남긴 비밀들이었어. 그리고 그 비밀은 우리 세대가 다시 열어야 할 운명인 거야. 은재와 유진은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남긴 비밀이 이 집과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차례인 거야. 은재와 유진은 일기장을 손에 쥔 채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 일기장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이었다. 이제까지 그들이 찾아낸 단서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고 그 모든 것은 그들이 아는 세상과 전혀 다른 현실로 인도하고 있었다. 이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야. 유진은 천천히 말했다. 내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는 이 집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 이 집을 떠났어. 은재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우리 부모님이 왜 이 집을 떠났는지 알겠어. 은재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이 집은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숨기고 있었어. 이 집의 주인들은 그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연구하고 있었고
그 연구가 결국 큰 비극을 초래한 거야. 그 비극은 바로 이 집에서 발생한 신비한 사건들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단순히 우연이나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잘못된 실험과 연구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었다. 집안의 오래된 책들과 서류들 속에는 끔찍한 연구 결과가 적혀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 집에서 실험을 통해 사람의 정신과 기억을 조작하려 했고, 그 실험은 실패로 끝나면서 여러 사람들의 정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너희 부모님도 그 실험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유진이 말했다. 그들이 이 집을 떠난 이유는 바로 그 실험을 멈추고자 했기 때문일 거야. 그리고 너와 나는 그들의 연구 결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이 집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의 진짜 원인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 집에 숨겨진 모든 비밀을 밝히고 그 끔찍한 실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싸워야 했다. 그때 몽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다소 긴장된 음성이었고, 몽이는 더 이상 평소처럼 보호자의 손길을 따르지 않았다. 몽이가 짖는 방향을 따라가자 그들은 창고 뒤편의 작은 구석을 발견했다. 그곳은 이전에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여기서 몽이가 뭔가를 감지한 것 같아, 유진이 말했다. 이곳이 우리가 찾고 있던 진짜 숨겨진 장소일지도 몰라. 두 사람은 그 구석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오래된 문이었다. 그 문을 열자 안에는 한 남자의 초상이 걸려 있었다. 그 남자는 은재의 어머니가 일기장에 언급한 인물이었다. 그는 바로 이 집의 최초 주인이자 실험을 주도했던 연구자였다. 이 사람은 이 집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 은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가 남긴 흔적은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마지막 퍼즐이야. 유진은 문을 열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연구 자료와 실험 기록이 가득했다. 이제 그들은 이 집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한 사람의 욕망과 실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해야 해. 유진은 결연히 말했다. 이 집의 비밀을 계속 숨기려 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지도 몰라. 은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겠어. 그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고 이 집을 다시는 악몽처럼 남겨두지 않도록 해야 해. 그들은 연구실을 떠나 마지막으로 몽이와 함께 집을 나섰다. 그들이 발을 디딘 곳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악몽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곳이었다. 집을 떠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어떤 비밀도 더 이상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없었다. 비록 이 집에 얽힌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긴 했지만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